매일 샤워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는데도 왠지 모르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작은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경험 있으신가요?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의아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영석입니다. 수십 년간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몸속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생각지 못한 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을 자주 만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순자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늘 이웃들에게 깔끔하다, 부지런하다 소문이 난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무겁고 금방 지치며 샤워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를 해보니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않는 몸의 특정 부위에 세균이 번식하고 있었고 그 세균들이 내뿜는 독소가 온몸에 염증 반응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박인호 어르신도 비슷한 사례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하루에 2번 샤워까지 하셨지만 자꾸만 살갗이 가렵고 피곤이 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외형은 깨끗한데도 불편한 신호가 반복되었던 겁니다. 검진 과정에서 우리가 평소 잘 닿지 않거나 대충 지나치기 쉬운 부위에 습기와 노폐물이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청결해 보이지만 우리 몸에는 평소 씻는 습관으로는 잘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숨어 사는 세균은 단순히 냄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노화를 빠르게 하고 면역을 떨어뜨리며 심지어는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중요한 부위를 의사들조차 환자에게 꼭 씻으라고 직접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청결을 유지하세요 라는 일반적인 말로만 끝나죠. 하지만 제가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특정 5군데를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씻고 관리하면서도 몸이 보내는 알 수 없는 신호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생활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쳐왔던 5군데의 숨은 위생 사각지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부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활력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부위들은 누구나 집에서 간단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배꼽을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매일 샤워를 하고 비누 거품으로 온몸을 닦아도 배꼽은 괜히 손이 잘 안 가고 대충 물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에서 볼 땐 티가 나지 않지만 사실 배꼽은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이정숙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항상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이유 없는 피로와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정밀검사 과정에서 특별한 장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배꼽 속에 오래된 때와 피지 찌꺼기가 쌓여 세균이 증식하면서 독소가 혈액을 타고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작은 부위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배꼽은 태어날 때 탯줄이 떨어지며 남겨진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홈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깊고 불규칙해서 피부에 각질 조각, 피지, 땀, 먼지가 쉽게 쌓이고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냄새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작은 상처를 통해 피부염과 곰팡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꼽 속에서는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백 종의 세균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혈액을 타고 순환하면서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흔히 호소하는 만성 피로, 잦은 소화 불량,
이유 없는 두통 같은 증상들이 사실은 이런 만성 염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 작은 염증이 전신 건강을 더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는 청소입니다. 면봉에 따뜻한 물이나 순한 비누 거품을 묻혀서 배꼽 안쪽을 살살 돌려 닦아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가 나 세균 감염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표면을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완전한 건조입니다. 배꼽을 씻은 뒤에는 수건 끝이나 마른 면봉으로 안쪽까지 꼼꼼히 닦아내고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배꼽을 직접 확인하며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부위 하나를 챙기는 것에서 시작해 몸 전체의 활력과 에너지를 회복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샤워를 하면서 귀 뒤를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머리를 감고 몸을 씻다 보면 귀 뒤는 그냥 물이 흘러가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 뒤는 피지선이 많고 땀도 잘 차는 곳이라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결과 작은 염증이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74세 최말순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미용실도 자주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귀 뒤가 간질거리고 사람들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피부과 진료를 받으니 귀 뒤 피지와 각질이 오래 쌓이면서 세균이 염증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작은 부위 때문에 투통까지 이어져 생활에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6세 이종배 어르신은 늘 깨끗하게 세수와 면도를 했지만 자꾸만 목덜미 근처에 뾰루지가 생기고 귀 뒤가 따갑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귀 뒤 피부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아 노폐물이 땀과 뒤엉켜 염증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귀 뒤에 쌓인 피지와 노폐물은 단순히 냄새만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세균이 늘어난 환경은 만성 염증의 씨앗이 되고 이 염증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질병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염증도 쉽게 퍼져 전신 피로와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샤워할 때 머리와 귀를 감은 후 부드러운 비누 거품을 손끝이나 수건에 묻혀 귀 뒤를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단순히 물만 흘려보내면 노폐물이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샤워 후에는 반드시 귀 뒤까지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이 빨라집니다. 수건으로 살살 눌러 닦거나 필요하다면 드라이어에 찬바람을 가볍게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가족에게 확인을 부탁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냄새가 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 뒤를 챙기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 전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돌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뿐 아니라 계절과 상관없이 겨드랑이 냄새나 불편함 때문에 신경 쓰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땀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겨드랑이는 여전히 세균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피부가 겹쳐 있고 땀샘과 림프절이 몰려 있어서 청결이 소홀해지면 쉽게 냄새와 염증이 생깁니다. 74세 김동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소 동네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만큼 활발한 분이었는데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이 들린 뒤부터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졌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속상해 하셨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겨드랑이에 땀과 피지가 고여 세균이 분해하면서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7세 박영자 어르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겨드랑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가렵다고 하셔서 내원하셨는데 알고 보니 겨드랑이를 대충 씻고 바로 옷을 입는 습관 때문에 습기가 남아 세균이 번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편이 점점 번져 팔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가 나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기관인 림프절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세균이 번식하면 면역 체계에도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몸 전체의 방어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작은 위생의 소홀함이 건강과 사회적 삶,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반드시 비누 거품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맹물만 흘려보내면 세균과 피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씻은 뒤에는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 습기가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천연 성분의 데오드란트나 파우더를 활용하면 땀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가끔은 겨드랑이 림프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과 림프 순환이 개선되어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를 돌본다는 건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차원이 아닙니다. 몸의 해독과 면역 기능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당당하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심리적 효과도 큽니다. 여러분, 혹시 사타구니 부위의 불편함 때문에 일상에서 곤란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접히는 부위라 조금만 청결이 소홀해져도 금방 가렵거나 붉게 달아오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부위다 보니 대충 씻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 이정자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따끔거리고 가려운 정도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사타구니 부위에 곰팡이균이 번식해 피부염이 생겼고 그 때문에 보행에 불편이 생기면서 낙상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8세 최경수 어르신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여름철 땀이 많이 차면서 사타구니가 짓무르고 심한 냄새까지 나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된 습기와 세균 번식이 원인이었고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과 림프에도 부담을 주어 자꾸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타구니는 단순히 피부 접히는 부위가 아닙니다. 혈관과 림프 그리고 중요한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생기는 작은 염증도 전신의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더딘데 사타구니를 방치하면 감염이 쉽게 퍼지고 걸음걸이와 균형 감각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낙상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pH 균형이 맞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이 강한 비누나 세정제를 쓰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둘째, 샤워 후 반드시 철저히 건조해야 합니다. 수건으로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전용 파우더를 사용해 습기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속옷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를 선택하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넷째,
사타구니 전용 수건을 두어 다른 부위와 구분해 사용하는 것도 위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타구니는 전통적으로 활력과 에너지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곳이 건강해야 혈액순환과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몸 전체가 가볍고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타구니를 돌보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노년기의 활력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발 관리는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머리부터 얼굴, 손과 몸은 챙기지만 발은 대충 씻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노년기의 독립성과 활동성을 결정짓는 부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히 관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74세 장은희 어르신은 걷는 걸 좋아해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냄새가 심해지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겨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기셨지만 병원에서는 곰팡이균이 번식하면서 피부염이 생기고 굳은 살이 신경을 눌러 보행에 장애를 주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한동안 외출을 꺼리며 좋아하던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77세 김재수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발톱을 오랫동안 둥글게 깎다 보니 살을 파고들어 심한 통증과 염증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결국 발톱을 교정하는 시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작은 발톱 관리 하나가 생활의 편안함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은 하루 종일 체중을 받쳐주며 가장 혹사당하는 부위입니다. 땀이 차고 신발 속에서 통풍이 막히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굳은 살과 발톱 문제까지 겹치면 통증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지고 걷기 불편은 곧 낙상 위험과 운동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발 건강이 무너지면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피로를 풀고 순한 비누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둘째, 샤워 후에는 반드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 쉽게 생깁니다. 셋째,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뒤꿈치는 각질이 두꺼워지기 쉬우므로 꾸준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굳은 살은 무리하게 칼로 제거하지 말고 전문 도구나 병원을 찾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발톱은 일자로 곱게 깎아야 합니다. 둥글게 깎으면 살을 파고들어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여러분, 발은 단순히 위생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과 사회적 연결을 지켜주는 부위입니다. 발이 편안해야 외출이 즐겁고 사람을 만날 용기도 생깁니다. 반대로 발이 아프고 냄새가 나면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을 줄이고 고립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발 관리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독립성과 활력을 지켜주는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군데 기억하시나요?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청결이 소홀해지면 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부위들입니다. 79세 오연숙 어르신은 오랫동안 이유 모를 피로와 두통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5군데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전신 건강은 물론 생활의 활력까지 되찾아준 사례였습니다. 75세 장성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냄새와 불편함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하면서 불편함은 사라지고 다시 동네 모임에도 나가게 되셨습니다. 깨끗해진 몸 덕분에 마음까지 자신감이 생겼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놓치고 지나가는 작은 습관이 사실은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5군데를 청결히 하는 습관은 만성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당뇨, 인지저하의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몸에서 나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돌볼 수 있을 때 노년의 삶을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배꼽을 살살 닦아내고 귀 뒤를 꼼꼼히 말리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완전히 건조한 뒤 옷을 입어 보십시오. 그리고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해야 진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5군데 작은 관리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